하암종의 시조는 두순 스님이며 제2조인 지엄 스님을 거쳐서 3조인 법장 스님에 의해서 하암학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지엄 스님은 12살 때 두순을 따라가서 14세에 출가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법계 연기 사상을 비롯하여 하암 교학에 관한 기초적 교리가 많으며 이 지엄 스님의 하암 교학을 토대로 하여 법장의 하암학이 대성된 것입니다. 스님의 제자로는 우리나라 의상 스님입니다. 이상 스님, 법장, 해효 등이 있었으며 법장은 중국 하암종의 대성자가 되었고 신라 이상 스님은 귀국하여 우리나라 하암종의 개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암종을 세우면서 세운 절이 영주에 가면 부석사, 그게 이제 하암종의 이제 최초 사찰이죠. 하암종에서는 법계를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네 가지 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지금 여러 모양이 다 있죠. 요 모양 다 있고 뭐 건물도 모양 있고 이렇게 형상 지어져 있는 것을 사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상 이면에 이제 아까 새끼 가지고 뭐 집신도 만들고 가마니도 만들었다 하는데 그럼 만드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를 이제 지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짚을 이법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새끼하고 가마니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와 사가 둘이가 아닌 그런 세 개다 해가지고 제품을 이사무예법계라 하고 또 그 이사무예법계를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사사무예법계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성철심이 이제 종종에 취임했을 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기 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 그대로 진리고 산 그대로 진리고 아까 내가 측간에 똥 그대로 진리고 금덩거리 그대로 진리다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사무예법계를 이해하시면은 형상 있는 그대로 진리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사사무예법계라 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지금 있는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부처님이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알려면은 이제, 이 사법계, 이 형상은 사법계고,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또 이법계라는 이 형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법계라는 것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사무예법계가 어우러져 가지고 무엇을 형상 지어져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형상 중에 A, B, C, D 뭐 수천 수만 가지죠. 있는 그대로가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고수라는 거죠. 이사무예법계는 사사무예법계보다 덜 고수고 그 다음에 사법계, 이법계 노는 사람은 더 초급자고 그러니까 사사무예법계에 가야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 그럼 이제 이사무예법계 정도는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이제 이법계, 사법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이제 다르고 조금 이해 부족하다는 것이지 뭐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무예법계에 가서 이 세상을 보는 분은 부처님 아닌 분이었고 부처가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처님이고 다 이제 부처가 아닌 게 없이 다 이제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동파가 흘러가는 물소리가 법문소리고 저 산의 아름다운 산색이 그대로 이제 법신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시도 짓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계 법계를 이제 이해한 사람이라야 이제 그런 소리도 이제 이 네 가지 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만물의 현상이 천차자별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이제 사법계는 이 세상에 뭐 천차만별로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법계는 제법의 체성이 공적해서 일체가 차별이 있고 평등한 것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집입니다. 집이 이제 가만히가 됐든지 새끼가 됐든지 집신이 됐든지 하나다. 평등한 세계다. 하나다. 차별할 거 없다. 모든 차별이 하나다. 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사무예법계는 차별의 모습을 설하는 사법계와 평등한 체성을 설하는 이 법계가 상즉 상입해서 무예한 법계를 말합니다. 사사무예법계는 체성의 이치를 현상의 사상에 융합시켜서 사사물물 진진법법이 일체 현상계가 서로 교섭하고 융통해서 하나가 일체에 들어가고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서 중중무진한 무장의 법계를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의 정통적인 계보를 속하지 않는 이 통행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말년에 80하엄경을 연구하여 신하엄경론 40권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장 스님과는 달리 실천적인 면을 중시하였고 고려의 진을 스님 등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공묘유, 이거 전부 같은 소리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진공묘유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앞으로 설명하는 사사무예를 비롯한 많은 하엄정의 교리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름이 그치니까 해가 난다는데 허공은 진공이라면은 거기에 떠 있는 그 해는 묘유로가 보시면 됩니다. 진공묘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거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진공묘유입니다. 그대로 진공묘유예요. 진공사이, 진공의 첫째 조건은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 이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색이 다하면 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공의 둘째 조건으로 그 이유는 색 이대로가 전체적으로 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공 이대로가 전체가 색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색 이대로가 전체가 공이라고 반대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색과 공을 쌍조하는 말입니다. 쌍조면에서 보면은 공과 색은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통해 있으므로 공과 색이 둘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와 남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색과 공을 쌍차하는 데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진공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을 통하여 볼 때 진공의 근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으로 서로 상즉하기 때문에 쌍조하여 함께 있으면서 쌍차하여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있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또 끊어버리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으로서 천태대사가 말하는 쌍차쌍조와 내용에서는 같습니다. 진공이라 해도 쌍차쌍조가 되고 묘유라 해도 쌍차쌍조가 되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면서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여기에서 참으로 원흉무예한 하음의 근본 도리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공과 유가 교철 서로 사모치고 있다. 진공묘유의 기본 내용은 쌍차쌍조인데 진공도 쌍차쌍조이고 묘유도 쌍차쌍종이니 체면으로서는 공을 강조할 때에 진공이라 표현하고 용의 면으로 색을 강조할 때는 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쌍차쌍조입니다. 그대로 쌍차쌍조예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고 신도님들은 듣고 있어요. 그럼 듣고 있는 그것도 쌍차쌍조고 내가 말하는 것도 쌍차쌍조입니다. 그 다음에 법계상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진공간, 첫째 색즉시공, 둘째는 공즉시색, 셋째는 색공무예관을 색과 공이 쌍조하여 쌍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색과 공이 쌍차하여 쌍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맨 같은 소리입니다. 이사무예관, 이것도 같은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변함용관, 이것도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듣고 보는 것은 쌍차쌍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모아공을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이사원흉, 요거를 한번 하죠. 하음의 법계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듣는 거고, 이치는 그 듣는 바로 그 성품, 그렇게 보시면 이사가 원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사는 일체의 본질과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일체 법의 본질을 말하고 또 사는 현상을 말하고, 그러면은 집 가지고 가만히를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가만히는 사가 되고 집은 이가 되죠. 집은 이가 되고 가만히는 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집이 가만히고 가만히가 집이고 둘이 아니죠. 하음의 법계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 원흉에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집이 가만히고 가만히가 집이라는 거예요. 이와 사는, 이는 이제 집이고 사는 가만히죠. 일체 법의 본질과 형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법이 연기함에 공하여 자성이 없는 까닭에 사 이대로가 이고 집 이대로가 가만히고 가만히 이대로가 집이고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색이 곧 공입니다. 일체가 공하다고 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즉 공이고 이대로가 사 즉 색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색과 공이 쌍차쌍조하여 원흉무예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렇게 안 해도 되고 부정해도 긍정이 그대로 있으며 아무리 긍정해도 부정이 그대로 있어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으로 쌍조가 쌍차이고 쌍차가 쌍조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쌍차를 말하고 짚을 말하고 긍정이란 말은 가만히를 쌍조를 말합니다.
내가 법상에 오르면 중도 하면서 중도 법문만 한다고 불평이 있을지 모르나 천태나 하음의 교리도 근본적으로 쌍차쌍조하는 중도의 교리를 제외하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 교리를 올바로 알려면은 중도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깨치려면 중도를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 탈선하여 불교가 아니고 외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몸띠를 하나 두고 보면은 몸띠가 이제 가만이라고 우리가 비교하고 이거를 만드는 짚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고 보면은 짚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를 없다라고만 주장하면은 가만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있다고만 보면은 짚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집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없다고 또 이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들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또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또 지금 현재도 이제 내가 아무 쓸모가 없고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허망한 생각, 그게 이제 없다는 생각하고 가까운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심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살도 할 수 있죠. 또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너무 자기 또 몸을 아끼고 막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또 없다고 허망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이마 없다로 자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왔다 갔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만히다 비교하면은 가만히 만드는 짚이 있잖아요. 짚이. 그래서 그 짚과 가만히가 이제 이것이 쌍차쌍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뭐 잘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허망하다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짚과 가만히를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 분은 그거는 중도를 이해한 분인데 이런 분은 정말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짚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둘이 아니구나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자기네 이익보다도 항상 공익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이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이제 사람이 인격이 갖춰진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름을 붙이기를 부처님이다, 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도인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죠.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배우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문, 네 가지 문이 있는데 첫째 하암종에서는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이 체용 아시겠죠? 체는 짚이고 용은 이제 만드는 제품입니다.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법계를 체라 하고 인과를 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체를 포습해서 용을 이룬다는 것은 체 이대로가 용이고
법계 이대로가 인과라는 말입니다. 결국 공적시색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즉체지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즉체지용이죠. 체를 즉한 이제 용입니다. 이제 이 몸띠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만들어진 원리랑 똑같이 우리도 작용을 지금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라는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작용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하고 또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첫째 이제 자기에 집착을 하면은 자기가 사고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고해도 부딪히고 저렇게 사고해도 부딪히고 자꾸 이제 맥히고 부딪혀요. 근데 이제 중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된다. 첫째는 함종에서는 체와 용을 나누어서 말할 때 법계를 체라 하고 인과를 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체를 포섭해서 용을 이루는 것은 체 이대로가 용이고 법계 이대로가 인과라는 말입니다. 결국 공적시색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체를 즉한 용이다. 둘째는 앞에 공적시색인데 여기는 곧 용 이대로가 체로서 즉 색즉시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체이고 이실법계고 색은 작용이고 인과로 표현합니다. 이 둘째는 용을 즉했는 체다. 세 번째는 법계는 체고 인과는 용으로 여기에서 체와 용을 쌍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곧 쌍조와 같은 얘기입니다. 넷째는 법계라 해도 안 되고 인과라 해도 안 되는 쌍차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문의 내용은 정리하여 보면은 처음은 체를 즉한 용이고 공적시색이고 다음은 용을 즉한 체고 색즉시공이며 셋째는 법과 인과의 체용 쌍현으로서 쌍조를 드러낸 것이고 넷째는 법계와 인과의 체용 구리 체와 용이 함께 이제 여인 쌍차를 설한 것입니다. 제법 무예돌이 이문상립비 하나가 유력일 때 여럿은 반드시 무력이 돼야 하고 여럿이 무력일 때 하나는 반드시 유력이 돼야 합니다. 여럿이 하나를 지니는 경우에서 여럿이 유력이 되고 하나가 무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와 용을 체는 하나라 그러고 용을 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체 상적이 다른 체가 상적한다는 뜻은 이체면서 상적한다고 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둘이지만은 체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비유하면은 이쪽 파도와 저쪽 파도가 합할 때에 이쪽 파도가 부서지고 저쪽 파도가 부서지면서 또한 서로 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상적이라고 합니다. 맨 같은 얘기죠. 체용, 쌍융이 지금까지 상적은 체락하고 상입은 용이라 하여 나누어 논했지만은 체와 용이 다르고 상적과 상입이 다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적이 상입이고 상입이 상적으로서 체와 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모두 연기법에 있어서 용과 체는 서로 융합되어 역용의 체가 따라가고 체에
작용함이 따라가 체가 즉 용이고 용이 즉 체로서 비로소 연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와 용이 서로 통하고 상적과 상립이 서로 통하여 원융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파도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파도가 잔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체라고 그러고, 파도가 이제 바람 한 점 안 불고 파도가 안 일어나고 물이 그대로 있는 걸 체라 하고, 바람이 불면은 거기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작용이라 하는데, 그럼 파도하고 잔잔한 물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잔잔한 물이 파도가 일으켰고 그 파도가 또 잔잔한 물이고, 이것이 이제 체와 용이 둘이가 아니고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차정과 표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차정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물 잔잔한 거고, 또 포덕이라 하는 것은 파도가 일어난 물을, 그럼 파도하고 물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피 가만이고 가만이가 지피고, 우리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차정과 포덕, 연기가 있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화나의 유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기는 없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연기는 자성이 없어 곧 공이기 때문이다.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서로 빼앗아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져요. 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이런 융통성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연기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있다, 연기가 있다. 그럼 파도가 있는 것인가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있죠. 그렇다고 답한다. 화나의 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앞에는 또 있다고 답하거든요. 연기가 있는 것인가? 있다요. 왜 있느냐? 파도가 있잖아요. 그럼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 또 반대로 그렇다고 대답.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너는 도대체 애매모호하게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리는데, 있는 것인가 물어도 그렇다, 없는 것인가 물어도 그렇다. 너는 연체동물맨들은 빼따구도 없는 놈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 모아 공을 보면은 그것이 다 융통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은, 이제 중도를 알면은 있다 해도 맞고 물이라 해도 맞고 파도라 해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생겨 사고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한 분은 집착이 가면 갈수록 사고폭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싸우고 융통성이 없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밴데이 속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중도를 알면은 이제 애매모호하고 뭐 비유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융통성 있게 사고를 굉장히 넓게 합니다. 근데 이제 중도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편을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수단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도를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있다는 데 집착해가 막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없다는 말로서 그 사람을 화를 풀어주게 하고, 또 없다는 데 또 이제 막 없다는 데 화내는 사람 많잖아요. 돈 없다고 화내고, 또 무슨 출세 없다고 화내고, 화내는 일 참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없다고 화내는 사람한테는 또 이제 그런 사람한테 맞게끔 이제 또 설득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수단으로 하는가 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 시야가 넓다. 그래서 여기도 연기가 있는 것이가 물으면은 연기는 이제 파도 친 겁니다. 물으면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제 파도가 이제 물이 친 거지만은 있기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환유라 그러죠. 환유. 이거를 이제 물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환우로 있는 것이다. 환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또 연기가 없는 것인가 물으면은 바다에 물이 없나? 이렇게 묻는 거나 같죠. 바다에 물이 있죠. 파도는 안 치고 있더라도 물은 있다. 연기는 자성이 없어서 꼭 공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안 치는 걸 우리는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하기 때문이다.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인가 물으면은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파도 치고 때로는 잔잔하게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융통성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한다. 양쪽이 존재함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도가 치는데 물하고 무슨 방해가 됩니까? 물하고 파도하고 아무 방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하고 물으면은 그렇다고 답한다. 왜냐하면은 서로 빼앗아 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쌍차, 쌍조 볼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디다 비교하고 큰 파도, 작은 파도 비교할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이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없어지면은 잔잔한 거니까 이제 있다고 대답한다. 연기법을 앞에서는 전부 부정으로 해명한 것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전부 긍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해도 맞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모두 다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연기를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면은 굉장히 이제 수단이 많고 깨가 많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받지만은, 연기로서 연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본 그대로 진실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남하고 절대 부부간에도 싸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니까. 상대편을 이해를 하니까. 있다 해도 이해해주고 없다 해도 이해해주고 다 이해를 해주는데, 그게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정말로 존경할 겁니다. 저분은 진짜 도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사님 중에 아유 우리 보살이 아주 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차표 원융. 근데 이제 우리는 있다 없다 집착하면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고 융통성도 없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배우면은 이 중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걸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워가지고 그래도 20대 제가 절에 올 때 폐결이 걸려가지고 거의 막 절망하다시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굉장히 내가 활동을 많이 하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가 72살에 운전을 배워가지고 요즘 차 잘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를 배우면은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역동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선어록 보면은 이제 활발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행위를 하는 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도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분은 자기 집에서도 거의 자기가 쓰는 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남한테 안 맡길걸요. 저도 지금 빨래를 후원의 보살님이 있죠. 밥해 주는 보살님이 있어도 저는 빨래를 내가 합니다. 근데 요즘 빨래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젊었을 때 뭐 손가락이 다 하는데 탁.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리는 것만 내가 내주고 그 외의 거는 전부 뭐 빨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로스님들은 당신 양말이나 이제 쏙내복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밖에서 그것도 실내가 아니고 이렇게 세탁하는 거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도 뭐 그때 비하면 너무 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해 사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서로 좋죠. 서로 좋죠. 그 자기 할 일 남한테 맡기는 그것도 안 좋은. 차표 원용입니까? 차와 표 원용. 차는 아까 쌍차고 표는 쌍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와 막는 거하고 융통하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연기하기 때문에 있고 파도가 바닷물에 파도가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 치는 걸 우리는 유락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가 되고 연기하기 때문에 또 무가 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이기도 하고 또 무이기도 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라. 이것이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쌍차 쌍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음 십종판, 하음 원교 즉 하음 일성은 쌍차 쌍조라는 중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음종에서는 다른 종의 교리를 비판하는데 근본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하면은 바로 중도입니다. 10종 교판, 이제 일대 시교를 모두 거두어 10가지 종으로 한다.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종이다.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유견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소승의 독자부입니다. 이 법은 이제 자는 자기를 말하고 이 법은 내 밖에 대상이 되어 있는 객관체로 보면 됩니다. 그럼 주관 객관이 다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거는 옛날 그 부파불교 시대에 독자부라는 그런 이제 18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잘못 보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만 보는 거는 이건 뭐 중생이나 다름없이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 여기서 이제 아와 법을 주관과 객관으로 보시도 됩니다. 아와. 그럼 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둘째는 법은 있고 자아는 없다고 하는 조입니다. 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나 법은 실제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바다부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법은 과거와 미래는 없다는 종입니다. 현재 제법은 신류하지만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아법 구유중과는 얼마간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대중부에 속합니다. 지금은 있지만은 과거나 미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전부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중도로 안 보고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현재에서도 신류와 가유가 있다는 종입니다.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온에 소속되는 법은 실로 삼고 12처와 18개에 소속되는 법은 가로 삼아 한쪽은 실이지만은 한쪽에 가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설가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견해고요. 다섯 번째는 세속법은 허망한 것이고 출세관법은 진실하다는 종입니다. 세관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출세관만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견해이니 이것은 설출세부에서 주장하는, 더러 스님들이 그렇게 보는 거. 이제 불교하는 것만 옳고 불교만 옳고 세속법은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잘못됩니다. 세속법이나 이제 절법이나 우리가 바로 보면은 진리지만은 바로 못 보면은 다 이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라고 이제 불교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절에서 하는 거는 다 법이고 옳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다 잘못됐고 그건 법이 아니다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그것도 편견이에요. 편견. 이제 거기 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 금오산에 가면 약사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어떤 노장님이 그때는 플라스틱 바가치가 아니고 그 박으로 된 바가치거든요. 여자나 이제 뭐 신도님도 여자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여자가 그 수박에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떠 먹으면은 이제 그 입된 데만 지금 칼로 이렇게 딱 돌려. 그것도 집착이라. 그 노장님 나도 봤어요. 이 얘기는 서암심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개각스러워.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모든 법은 단지 이름뿐이라는 종이다. 일체 만법을 볼 때 실체가 없고 다만 이름뿐이라고 주장하는 종이니 일설부의 주장입니다. 넷째까지는 순수한 소승이고 다섯째, 여섯째는 대승과 조금 통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편견으로서 대승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는 삼성이 공하거나 유라는 종이니 말하자면 병계 소집성은 공이고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병계 소집성과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인데 이 종에서는 병계 소집성은 공이고 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병계 소집성은 만계로서 실성이 없으므로 공하며 이타기성은 환이지만 실제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므로 가유이고 원성실성은 아와 법이 완전히 공하여 진여실성이 현연한 순전한 진여로서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타기성과 원성실성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중도라고 설명하지만은 완전한 중도, 즉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전하는 종파로서 취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중도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제 내가 집하고 제품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
집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를 초월하는 거. 이게 이제 쌍차고. 제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 지프로 우리가 만들었다 합시다. 제품은 남자, 여자가 있어도 만드는 재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쌍차라고 그러고, 남자, 여자를 막아버렸다 해가지고 쌍차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제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지품 같으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서 이제 사고하고 행위할 때 그것을 쌍조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해가지고 쌍차, 쌍조를 합해가지고 중도라 한다. 그럼 2조 때 우리가 남존 여비하는 거 참 잘못됐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또 뭐 역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그렇게 역차별해도 안 되고 차별해도 안 되고 평등으로 봐야 돼. 평등.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인종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고 이데올로기도 하나고 또 종교도 하나고 그렇게 하나로 안 보니까 막 저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야신을 모독하는 뭐 영화 만들었다 해가지고 시리아인가 그 대사도 막 죽고 그 대사관도 방화하고 하다잖아요.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리를 이제 하나로 보신 거예요. 하나로 보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민족, 인종, 이데올로기 모든 걸 다 초월해요. 근데 우리끼리 싸움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싸움하는 것도 2조 때 그 사색당파했던 그 유전자가 조금 내려와 그런지 그거는 독립운동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이쪽 민주 쪽 정신을 갖고 독립운동 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저 공산주의 사상 갖고 또 독립운동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을 갈라 싸우는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 그래서 이거를 통합 안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발목 잡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중도만 참 좋은 방법이었다. 하나로 보자. 하나로. 다 하나로. 남자 여자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봐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제품을 봐가지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봐야 돼요. 그럼 재료가 뭐냐? 무아공이죠. 그 불교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제 사성 계급이 논하져 가지고 정말로 계급 사회였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일어나고 네루 정부가 수립할 때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변호사 하던 분인데 안베드카르인가? 안베드카르.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하도 천민 취급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못 오게.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네루가 정부 수립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분을 이제 초빙을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오네요. 그런 사람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아버지 때는 정말로 차별받고 천대받았지만은 나는 영국 와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변호사로서 영국 사회에서는 내가 존경받고 있으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나를 관세를 안 하겠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오니까 여전히 천민 취급을 당하는 거라. 그 이분이 화가 났어요. 어릴 때 영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화가 났어요.
영국 사회하고 너무 인도 사회가 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힌두교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바라문교라고 그랬는데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불교로 개종. 안베드카르입니다.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개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천민들이 20만인가 30만이 따라서 개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사에서 또 힌두교인들이 뭐 불교는 천민들이 믿는 종교다. 또 이제 불교까지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 천민들이 이제 불교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동네마다 사당맨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밖에서 우리는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러지만 그건 밖에서 노천에서 사당맨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부처님 옆에 꼭 사진이라도 안베드카르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이 날 보고 스님 모시고 꼭 인도를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우리 돈 50만 원만 주면은 이제 재료를 사주면은 고동가 법당을 하나씩 만든대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모시고 안베드카르도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썼는 붓다와 다르마라는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 책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박식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그 붓다와 다르마 하는 책을 번역된 거를 오래전에 내가 이제 그분 책을 한번 사봤는데 그분도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이제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라 짐승이나 이제 태란, 습파, 유정, 무정, 생명 없는 것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원리로 존재하고요. 또 유정, 무정, 비비상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모두 평등하다라고. 이런 평등 사상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평등하다. 그 왜 평등한 거? 전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은 다를지언정 깊은 하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와 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과학하고도 굉장히 이제 일치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영국의 그 토인비 같은 사람도 그런 면에서 불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귀중한 사건을 들으라면은 동양 불교가 서양에 유입돼 가지고 앞으로 기독교를 대체해 갈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점이 여기서 말하는 집입니다. 공모와 집, 이게 이제 가장 위대한 사상이에요. 8째는 참으로 공하여 모습을 끊었다는 종인이 말하자면 마음과 경계의 양쪽이 사라짐이 바로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와 법이 전부 공하면은 곧 진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교로 취급받습니다. 쌍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반경에서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다 한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9번째는 공과 유가 장애가 없다는 종인이 서로 원융하여 쌍으로서 단절되면서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 진여가 인연에 따라서 항아의 모래 같은 덕을 구비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는 원융하여 덕을 구비하는 종인이 말하자면은 사사무예하고 주체와 객체를 구족하여 한없이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종의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깊으니 앞에 4가지는 소승이고 5째와 6째는 소승과 대승에 통하고 뒤에 4가지는 오로지 대승이다. 7번째는 법상종이고 8째는 무상종이며 뒤에 2은 법성종이다. 또 7째는 시교이고 8째는 동교이고
9번째는 종교이고 10번째는 원교다. 그 마지막에 법성계. 법성계는 이상스님이 지은 것이니까 요거 한번 보고 끝내죠. 법성이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은즉 이것을 완전한 쌍차로서 유무, 시비, 선악, 중생과 부처 등 차별적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게 다 그 지프로 보면은 없다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 다 부동하여 본래가 적적합니다. 이 끊어진 자리는 오직 깨친 지혜로만 알 바고 깨치기 이전에는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는 이해하죠. 이해하기는 이해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사고를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은 깨쳐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해하는 건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돼도 안 깨쳐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쌍차쌍조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참으로 법성을 깨쳐서 정지를 완전히 성취하면 거기에는 무진한 보배가 꽉 차 있으며 헐덩거리 쇳덩거리도 모두 다 실보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는데, 중도라는 큰 이제 평상에 앉게 되는데 중도를 정등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함경의 근본도 중도에 있지 중도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좀 미흡하지만은 중도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으로서 중도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하려면은 안 돼요. 또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쌍차 쌍조만 기억하십시오. 그 쌍차 쌍조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차가 되려면은 우리가 모아공을 이해하는데 비교하자면 모아공은 지피다. 비교하자면은 지피다. 그러면 이제 지프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재료는 지피라 하는 것이 이제 공이다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쌍차고요. 또 그 다음에 쌍조는 이제 모든 것이 지피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사고하고 행위하고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거 그것을 이제 쌍조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쌍차된 입장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쌍조고 쌍차 쌍조하는 것이 중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작용을 하려면은 쌍차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쌍차를 이해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우시니까 짚을 기억하시라고. 짚이 쌍차다. 그럼 짚으로서는 모든 걸 재료로 만든다. 그래서 그 짚을 갖고 불교에서는 무아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무아를 이해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틀은 잡혀져 있으니까 집과 제품. 그럼 집은 쌍차, 제품은 쌍조. 그럼 집은 뭐냐? 무아다, 공이다. 그럼 무아다, 공이다 하는 이해를 이제 요 백일법문을 보시면서 계속 그 관련된 부분을 드시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자꾸 파고 드시라고. 그 작업을 안 하시면은 이것도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짚을 먼저 이해하시고 짚은 쌍차다. 이 짚은 공이다. 무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 백일법문에서 이 쌍차, 짚,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만 자꾸 파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깊이 이해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쌍조는 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곡이 아울러진 것이 중도다. 그런 정도도 노력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것도 노력 안 하고 내 입에 먹는 거 탁 넣어주듯이 넣어달라 하면 안 되지. 꼭 그렇게 노력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선에서 쌍차 쌍조를 어떻게 보는가. 아까 이제 뭐 응무소주라든지 뭐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도 생각 안 할 때 너 본래 면목이 뭐냐라든지 이런 이제 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거 이제 선으로서 이제 이해하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참선을 하시면 참 좋고, 참선하는 길이 제일 사실은 빠릅니다. 체험하는데 빠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노력은 내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짚을 이해하기가 가장 좋으니까 짚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짚이 쌍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 백일본문에서 쌍차 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핀트를 맞춰가지고 책을 이제 이렇게 넘겨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